외워서 쓰지 마시고 이해해서 쓰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 누로 카운셀링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이거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외워야 된다는 것만 해오세요. 지금 시험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려요. 주관식이 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다 주관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누로 카운셀링이 뭐냐면 우리가 카운셀링이라고 그동안 상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에 그 누로라는 거를 붙여서 누로라는 건 신경과학이에요. 신경과학. 그러니까 신경과학은 뇌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냥 뇌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상담에 적용하는 그런 상담을 누로 카운슬링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담 절차 속에서 뇌기능 검사도 하고 누로 피드백이라는 훈련도 하고 뇌 활동도 하고 뇌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그 상대의 그 내담자를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누로 카운슬링이라 한다. 이거는 그냥 어,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당신이 지금, 불안감이 이렇게 많군요. 이 불안감은 어디서 왔는지를 쭉, 예, 어디서 왔나 하면 뭐, 내가 옛날에 뭐 학교 갔어.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뒤에 뭐 학교만 교실만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교 교실이라는 것에서 사고 난 그 흔적들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거고 그 기억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그 기억 그 공간만 가면 활성화돼서 당신에게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편도체를 조금 가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편도체 기능이나 이런 설명도 해주고, 뭐 해마의 기능도 설명도 해주고, 전두엽의 기능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상담하면서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도 이제 학생들 보면,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데, 너 내 팔을 보니까, 너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이 있구나. 근데 그 불안감을 보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고, 시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지금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가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요거만 내려주면 훨씬 더 네 마음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게임이라는 것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하니까 훈련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로 피드백이에요. 이 누로 피드백은 굉장히 뇌교육에서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개념은. 이 누로 피드백은 2급에서도 얘기를 했죠. 2급에서도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이 아마 써라는 게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누로 피드백이 뭐냐? 뇌파를 통해서 자기네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상담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것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뇌파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건 뇌파를 보면서요. 뇌파를 통해서 또 보면서 자기 뇌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것.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치유하는 것이 누로 피드백이다. 그런 말을 쓰시면 돼요. 그냥 누로 피드백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이사님 요약정리 2급 보내드리세요. 거기에 보면 카톡에 올렸죠. 누로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누로 피드백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훈련인데 이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뉴로 피드백 역사는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다 이제 공부를 했고, 여기 이제 요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뉴로 피드백에 보면 주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은 뭐냐, 그것을, 해결하는 훈련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거를 지금 두뇌 이완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 집중력 강화를 해야 되는 사람, 또 좌우 균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만성 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뇌졸중, 이런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거는, 어, 이제 이렇게 만성 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뇌졸중, 피로, 고혈압, 석신장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너무나 그 몸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긴장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이 두뇌를 이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 주의력 결핍 아이들 학습장애, 각성장애들은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두엽이라든가 이 자원의 불균형인 사람들은 자원의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기구들이 좀 있어요. 기구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가 몇 개가 있냐면, 뉴로 브레인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할 게, 자, 이렇게, 파워냅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냅. 파워냅은, 우리 이사님이 지금 파워냅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사님, 어, 저기 파워냅을 보는데 이 파워냅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줄 건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파워냅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수면 잠을 못 자는 사람, 또 우울한 사람, 또 트라우마라든가 공황장애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몹시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파워냅이에요. 그러면 파워냅이라는 거가 냅이 뭐야? 낮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면을 유도하는 아주 잠을 자게 하는 두뇌 훈련이에요. 이거에. 잠을 자게 하는 두뇌 훈련. 그러면 잠을 재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나 뭔가 그 외부로부터의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서 자기 몸이 지금 피로가 가중이 됐고 긴장이 높아지고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뇌 각성이나 집중력, 그다음에 기능적 통합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를 해줘야 돼. 이거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냅은 뭐냐, 아, 굉장히 많이 피로가 가중된 사람들,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우리 뇌를 이렇게 찍었을 때 뒤에 이렇게 있으면 분홍색이 팍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라 했고, 이 사람들은 피로가 가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워냅을 먼저 해줘야 돼. 이걸 해서 이걸 내려야 돼요. 이걸 내려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파워냅의 목적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파워냅은 되게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학생들로 얘기하면 거의 학생들은 먼저 이거부터 시켜요. 이 파워냅부터 시켜요. 대부분. 파워냅 시켜서 이완을 좀 많이 시켜서 훈련 중에 수면 상태 유지 주파수가 나와서 정신적 이완과 안정을 유도를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두뇌의 안정화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한다.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할 것이, 웨이브예요. 웨이브. 자, 지금 웨이브 두 번째, 지금 제가 잠깐 이거를 할게요. 어, 잠깐만요. 이거를. 자,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는 이렇게 빨갛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사님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 이제 그 파워냅은 아까 얘기했지만 또 수면 유도. 그러니까 파워냅의 목적이 뭐냐? 수면 유도, 육체적 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의 가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 두뇌 이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웨이브는 뭐 관련되냐면 몸을 이완을 시키고 나서는 뭔가 이 사람이 좀 각성이 돼야 되잖아. 좀 뭐가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로 웨이브는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 지금 여기 이사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집에서 많이 해요, 이거를.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면 이거부터 해요. 왜냐, 저는 이안 같은 거는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필요한 게 이게 각성이 되게 필요해요. 각성이 되면서 집중력 강화, 그다음 면역력 강화, 그다음에 치매 예방.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또 어르신들.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자기 피드백에서 SMR이 적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SMR이 25 미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어, 집중력, 각성, 명령력, 치매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면서 놀이기구를 활용한 집중력 향상 기계에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저 기계를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게 그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 아이들 뭐 자동차라든가 아이들 뭐 거미라든가 뭐 바람개비라든가 이런 거랑 블루투스 연결돼서 집중력 파가 많이 나오면 여기서 파가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막 돌아가요. 그냥 아무 스위치를 넣지 않아도 자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집중력 파가 잘 나오는지 SMR 파가 잘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차고서는 놀이기구를 같이 두 개를 같이 놓으면서 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 저 거미를 움직이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걸 가만 차고만 있어도 이 놀이기구가 막 움직이는 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애들이 신기해요. 신기해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SMR하고 똑같이 SMR이 뭐로 돼 있어요? 저 베타파랑 같은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베타파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시 베타파도 이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여기에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사람들한테 많이 쓰냐 이렇게 여기 다 써 있죠. 집중력 향상할 때,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를 요할 때, 자신감을 회복할 때, 자기 조절 능력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에도 사용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집중력 강화와 각성이다. 지금 이사님이 지금 거미를 들고 있어요. 거미를 들고 있는데 이 거미를 요 거미하고 지금 이 지금 뉴로 웨이브하고 연결돼서 이게 지금 거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거미가
손에 들었지만 얘가 막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팍 나올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파란색이 나오면 얘가 움직이지 그냥 있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이냐? 베타파가 나와야지만 움직여요. 지금 나오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지금 베타파가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활용해서 학생들은 저거를 차고, 이제 특히 이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거를 차고 그냥 숙제라든가 뭘 하고 있기도 하고, 저거 거미 같은 거를 돌리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한번 움직여봐. 아니면 자동차도 있어요. 모형으로. 자동차도 움직여봐. 그러면 애들이 저걸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여져. 그럼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 저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들리지만 여기 그 뇌에서 여기 지금 뉴로 웨이브를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게 있냐면 저게 여기 불빛이 달라지잖아요. 불빛이 달라져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나와요. 소리가. 자, 이사님 그거 잠깐 끄보세요. 잠깐 끄세요. 거미 잠깐 끄자고. 거미가 시끄러워서 좀 꺼야 돼요. 너무 지금 파가 잘 나오고 있어. 뭐가 나오냐면 삑, 삑 이런 소리가 나요. 이제 저거 차고 있으면.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 우리 뇌에서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차고 있는데 삑, 또 좀 있다가 삑, 또 어쨌든 삑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저 소리가 뭐지? 하고 들어요. 근데 좀 이따 또 삑 나와요. 그런데 뇌에서는 저 삑 소리가 뭐냐면 얘가 지금 베타파 훈련을 하는데 베타파가 나올 때 그 삑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 소리로.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원리인데 우리가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 우리가 아까 여기 하려다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제 넘어갔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뉴로피드백 역사에 보면 역사에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역사에 보면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개에게 먹이를 줘. 근데 어느 날은 개한테 먹을 땐 어느 날부터는 그 개가 먹이를 줄 때 먹이와 동시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냥 종을 쳐. 그럼 먹이를 주는 행위인데 저기 종을 쳤어. 그러면 개는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만 쳐도 먹이를 먹으려는 때 같이 똑같이 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구 얘기만 해도 살구에 벌써 침 돌잖아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반사거든요. 그 무조건 반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신거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긴 하죠. 여러분들이 누가 하냐?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무조건 얘가 지금 만약에 내가 살구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아니, 그 사람은 살구가 그 신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구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자두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봤다는 것을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면 얘가 자체로 그냥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면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한? 저게 저걸 한다고 무슨 훈련이 돼, 저 기계가. 그런데 얘가 삑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훈련하는 거야. 삑소리와 얘랑.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삑소리가 보상이 된 거예요. 삑소리가 먹이 준 거랑 똑같이 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 삑소리를 계속 내려고 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나오면 더 소리가 나.
그러면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는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냐? 집중하는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 회로로 가는 거야. 다른 데, 안 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뇌 전반적인 흐름에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뉴로 피드백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 수십 대가 있는 중에 하나가 요거는 집중력 할 때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로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모양이 다른 모양이에요. 자, 누로 사운드는 언제 쓰냐? 누로 사운드는 그걸 보통 NST라 그래요. NST라는데 이거는 누로 사운드 테크놀로지라는데 특징이 개인 맞춤형 내기능 기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개인 맞춤형 내기능 기기. 개인 맞춤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에다 쓰냐 하면 사람마다 여기 이제 센터라든가 이런 데 오면 사람마다 뇌파가 다 달라요. 초등학생 다르고, 중학생 다르고, 초등학생 같은 1학년인데 얘가 지금 찍어보면 뇌파가 어떤 애는 5일 하려고, 어떤 3일 하려고, 어떤 애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기초율동만 안 되는 애가 있고 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얘에 맞춰서 그 주파수에 맞춰서 이거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이 개인 맞춤형 훈련하도록 하는 그 기획인데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이런 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는 아이들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몸에 그냥 육체적 피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그 아까 같이 육체적 피로가 많으면 파워냅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파워냅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같이 잠을 자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학생들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지금 몸이 너무 피로하고 이런 애들은 힐링 하는 그 사운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힐링하는 사운드로 주파수로 쫙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얘는 몸을 풀고 나면 그래도 애가 뭐 집중도 해야 되고 각성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각성과 관련된 주파수를 같이 맞춰서 힐링, 주파수, 개의 상황에 따라서 다 이거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 아이가 저걸 쓰고 있어요. 한 40분 정도. 지금 우리 저기 이사님 쓰고 있는 처럼 저렇게 이어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 우영우 변호사라는 저기 보면, 우영우 변호사가 밖에 나갈 때마다 이거 하면서 뭐 고래 소리 나는 거 쓰고 다녔죠. 항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NST예요. 걔에 맞는 주파수를 맞춰서 그래서 그 우영우가 그거 쓰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자기의 주파수에 맞춰서 두뇌를 훈련시킬수록 기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뇌 기능의 균형과 통합, 잠재의식을 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뉴로 사운드예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뉴로 웨이브, 웨이브는 집중력, 각성, 어, 그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베타파를 생성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냅은 육체적 긴장과 불안,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몸을 이완시키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 이거 지금 예를 들면 파워냅은 냅의 사용 목적을 썼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네, NST 뭐냐? NST는 개인 맞춤형 내기기인데, 이것은 이 기기로는 뭐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잠재력도 깨워줄 수 있고, 에너지도 복용할 수 있고, 기억력도 향상시켰는데, 이거는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했고, 이번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뉴로 브레인이라는 훈련이에요.
뉴로브레인이라는 훈련은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뉴로 피드백이다. 그러면 가장 고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뉴로 피드백이 나올 때 이거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훈련부터. 근데 지금 뭐 제가 소개한 파워원에 뭐 세각 뭐 했던 웨이브, NST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 세계가 디지털화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2010년 이후에 거의 이렇게 개발된 기기라고 보면 되고, 뉴로 브레인은 예전에 아날로그 때부터 했는데 점점 진화돼서 이것도 디지털화 됐어요. 근데 옛날부터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실시간 뇌파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 거는 지금 본 게 없잖아요. 하나도. 듣는 거잖아, 되게. 근데 이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역치. 자, 이게 뭐냐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역치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치는 다 다르다 그랬어요. 뇌의 역치. 역치가 뭐냐 얘기했죠? 시냅스화 될 때 이 뇌의 세포가 이제 안정 전이를 있다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얘가 거기서 막 그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다가 마이너스 있던 상황이 이제 다른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나트륨이나 칼륨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팍 터지면서 기억이 그 스파인이 싹 생긴다 그랬잖아요. 터지려고 하는 그 한계선이 역치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이 뇌가 뉴런들이 그 자극에 반응해서 다른 데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 힘의 가장 그 한계치가 역치예요. 역치인데 그 역치가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훈련을 하면서 그게 우리는 이제 뭐냐, 역치를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치를 계속 높여줘야 뇌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8H의 역치를 했다면 9H를 높이고 막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치가 도달했을 때, 이게 하는 역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우리 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자극이 받아오면 그 역치가 돼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고 또 다른 데로 전달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보여줄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데 그 역치에 도달해낼 때 보여주는 게 소리로도 들려주고 시각으로도 들려주고 얼굴 표정으로도 들려줘요. 그러면 아까 어, 누러 웨이브 할 때 제가 소리가 난다 그랬죠. 삐, 삐 이렇게 소리 난다 그랬죠. 그 삑삑 소리 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 해당되는 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역치가 지금 일어났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역치가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역치에 도달해서 여기 요렇게 되면 요런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이뇌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전기 신호가 가는데 전기 신호가 좀 세야 되잖아요. 그 세게 가게 하는 그게 세게 갔을 때 이건 SMR 파 정도는 와야 돼. 그리고 SMR 파 정도로 왔을 때 요게 내가 이제 요거는 베타 값까지 웨이브는 베타파 나와야지만 이게 삑삑 소리가 나니까 베타파가 나오는 게 역치예요. 베타파가 나올 때까지 하다가 베타파가 딱 나오면 역치가 딱 된 거야. 그러면 그때 삑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나와. 말하다 베타파가 쫙 나오면 또 삑 소리 나. 이런 식으로 역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치란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나중에 쓰지 마시고 누로브레인은 가장 기본적인 고정적인 그 뉴로 피드백 훈련으로서 실시간 뇌파 상태나 소리, 시각적 자극, 삑소리, 얼굴 표정, 거꾸성 그래프로 훈련하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면이. 자 이게 뉴로 브레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훈련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훈련은 베타파를 나오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화면이 나오고, 이게 뇌파예요, 이게. 내 뇌파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이게 잘 됐을 때, 그 역치값이 도달됐을 때 얘가 웃어줘요. 자, 역치값이 도달됐을 때 얘가 움직여요. 그 역치값이라는 건 뭐냐? 베타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SMR이라면 SMR이 나와야지만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웃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여기 써 있는데 여긴 델타파이고 여기 세타파인데 얘네 둘은 델타파랑 세타파는 억제해야 돼요. 이 꺾을선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억제해야 되고 얘가 하는 훈련 모드는 뭐냐면 이거여서 베타파니까 여기 베타파가 있어요. 요 베타파가 안정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억제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면 베타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델타하고 세타가 많이 나와서 얘네들을 억제하게 하고 얘는 나오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훈련이에요. 그게 실시간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뉴로브레인에 훈련하는 건데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할 때 우리 이사님이 할 거예요.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하나씩. 예, 예. 자, 우리 이사님이 잠깐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단자가 있고요. 이 단자가 이마에 완전히 다 부착이 돼야 되고요. 또 왼쪽 귀를 보시면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있어요. 집게는 귀에 그리고 같이 하나 공유를 끌게요. 네, 화면을 네,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여기서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네. 다시. 네, 지금 여기 위에 이 화면을 좀 크게. 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우측에 그 베타 값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세타 베타. 그리고 요거는 지금 SMR을 이 사람 훈련 모드는 SMR을 지금 하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SMR이 역지값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오른쪽에 사람이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게 보고 듣고 삑소리 나죠. 지금 듣고 느끼는 거죠. 제가 막 내 뇌파가 저렇게 생겼구나. 지금 내 뇌파를 저거를 베타파하고 세타파를 억제를 해야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본인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 뉴로 피드백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이면서 가장 지속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훈련이고요. 보통 센터에서 이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만 한 2개월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뇌의 반응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한 뭐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타임이 있죠. 0점 지금은 3, 14. 요거는 한 모델마다 5분 정도의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보통 초등학생은 한 30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까지만 한 40분, 어른들은 한 50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뇌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정해주고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로 그 브레인 이 사용 목적 이것은 뇌 굉장히 기본적인 훈련이면서 뭐 SMR이라는 알파파, 베타파 이런 것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의 근본적인 기본 구조들을 완화시키고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 피드백 훈련에서 이제 그 알파파하고 이제 SMR하고 베타파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작게 나온 것이 여기 훈련 모드로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베타파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면 그 사람 훈련 모드는 베타파로 들어가고 한 번 훈련 모드로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가야 됩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로 피드백에서 근데 이제 그 보통 평균이 25점인데 다 낮았어, 내가 지금. 다 낮은데, 낮은 게 다 비슷비슷해. 그랬을 때는 우리가 누로 피드백 훈련에 기본 훈련은 SMR 훈련이에요. 그래서 SMR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SMR 훈련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누로 피드백 훈련은 SMR 훈련이 모두가 기본이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고요. 네, 이사님 수고했어요. 예.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개 다 주관식 문제가 나와요. 자,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어, 예? 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다 문제입니다. 누로 피드백 훈련은 무슨 훈련 모드를 기본으로 한다. 자, 그게 다, 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누로 피드백 훈련은 뭐뭐를 훈련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한번 보세요. 개념 정리. 개념 정리. 개념 정리에 그 나왔을 텐데. 어, 여기 개념 정리에 있죠. 5-5-1에 나와 있네요. 5-1에 개념 정리 5-1에 보니까 누로브레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고정적인 누로 피드백, 실시간 뇌파 상태 분석, 사전에 설정의 역치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한 것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고정적인 누로 피드백 훈련으로 아 실시간 뇌파 상태를 분석하는데 근데 그 요구하는 뇌파가 나왔을 경우 뭐 소리 또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또 뭐 빅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로 통해서 어 시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면서 훈련하는 것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트레이닝이다. 기본적인 훈련이다. 뭐 이 정도만 쓰면 되고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누러 웨이브는 여기는 내용이 그 밑에 5-2 내용으로 쓰면 돼요. 그냥 집중력 강화라든가 각성이라든가 면역력 강화와 치매 예방에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어,
그냥 그 정도만 써도 돼요. 목적이 뭐냐? 이런 사람들한테 쓴다. 그래서 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강화, 각성, 들을 활용한 훈련이다. 그 다음에 NST는 개인 맞춤형 내기이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주의력 집중, 잠재의식 뭐 이런 통합적인 것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뇌파를 결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맞춤형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 게 그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파운앱은 피로 가중, 의식적 긴장, 유치적 필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데 주로 수면이나 우울증, 트라우마 같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걸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거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했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요약서, 요약서에서 어떤 거를 좀 하냐면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약서에 여기 어디냐면 4번 한번 보세요. 누런의 핵의 역할. 어, 누런의 핵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포체 얘기한 거예요. 세포체. 다시 이제 쫙 들어가면 뉴런의 세포체 여기 있다. 여기서 요게 핵이잖아요. 이거. 세포체 안에 핵. 얘의 역할이 뭐냐? 이게 지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이거는 거기 여러분들 써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세포의 여러 가지 활동을 규정하는 유전자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느낌인 거기에요. 뭐냐면 우리가 느낌을 아는 거. 우리 몸의 느낌 아는 거. 우리가 느낌. 그 느낌이라니까 약간 의식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 이 느낌을 알고. 그다음에 얘의 역할은 기억을 하고. 이 세포체가 다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핵이 다. 얘네들이 다 지금 뭐 보내고 나고 하는 거는 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없으면 사실은 얘네들은 그거를 하는 하나의 그 길이지 실제로는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거나 뭔가 저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역치에 도달하는 그래서 제가 역치라는 얘기는 이 핵의 그 기능이 강화시키고 점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인지 강도가 높다. 막 이런 것이 역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 뇌에 내력을 만들어내는 거, 역치의 역할을 또 한다.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냐? 신경 전달 물질을 또 관리한다. 그러니까 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소멸되면 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핵이 하는 거는 느낌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역치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여기 해당된다. 이거를 하나를 핵을 얘기하면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써라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로 피드백 정의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피드백을 능력을 판단하는 거, 자기 피드백 능력 판단하는 거 어떤 거냐면 자기 피드백 세 가지가 있죠. 알파파, SMR, 베타파. 그 자기 피드백 알죠? 그 자기 피드백 여러분들 모르질 않겠죠. 이제는 하도 해가지고 자기 피드백이 뭐냐?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종합 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뇌 활용 검사의 자기 피드백. 거기서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는데 알파, SMR, 베타가 있죠. 그러면 걔 세 가지가 뭐냐 하고 걔네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쓰면 돼요. 자, 알파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에너지. 그 다음에 SMR, 주의, 각성, 면역력, 있죠. 그걸 어디서, 거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가지고 뭐 하냐면, 그, 여러분들 내기능 검사지, 거기 써 있어요. 내기능 검사지에 보면, 그거 다 써 있어, 여러분들. 그 내기능 검사지에 써 있죠. 그거 그냥 기억하세요. 기억해서, 그냥 이해한 거, 그냥 그 이해한 거를 쓰면 돼요. 뭐, 너무 뭐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하면 못 써요. 그냥 내가 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기 피드백이 뭐냐? 그럼 뒤에 써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 하시 않은데다 이렇게 공부 시험 본다니까 조금 이게 요거예요. 자기 피드백 요거 알파파 SMR 저베타 이거 하는 일 요거 알파파는 이런 일을 하고 SMR은 이런 일을 하고 저베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 쓰고 아주 잘하는 거지만 그렇게 다 쓸 필요 없고 알파파는 에너지를 어, 우리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알파파가 부족할 때는 뭐 필요하고, 뭐 침착성이 떨어지고 지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쓰려면 이거 써도 되고요. SMR은 뭐냐? 주의를 기르는 능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 저베타는 뇌에서 사고와 기억, 학습과 관련돼 있는데 특히 저베타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감소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쓰시면 돼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요번에 이 1급은 2급 같지 않아서 쓰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주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관식을 너무 자세하게 쓰려면 팔 떨어져요.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쓰세요. 그리고 주파수별 뇌파의 종류 여러분들 5가지 알잖아요. 아니면 6가지로 해도 괜찮아요. 델타, 세타, 알파, 그다음에 SMR, 베타, 감마 이렇게 5가지. 그거 써가지고 그때는 뭐 저베타, 고베타 이렇게까지 쓰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베타파는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주파수별 이거는 1급에서 2급에서 했던 거예요. 그거 쓰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네. 뇌 가소성. 뇌 가소성. 뇌 가소성이 뭐냐? 1급에서도 그거 쓰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뇌 가소성. 어,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거 떠나서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뇌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 변하는 거. 뇌 가소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돼요. 뇌가 구조적, 기능적, 화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 뇌는 변할 수 있는 거, 뇌 가소성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요약서 같이 뇌 가소성은 뇌의 신경 세력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경험, 학습을 통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재조직하는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그렇게 쓰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주관식이에요. 누로 피드백의 정의를 해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기 피드백 능력에서 3가지 파 얘기해라. 그 다음에 주파수 밴드별 뇌파의 종류가 몇 개 있으면 그거에 대해 써라. 내가소성이 뭐냐? 그 다음에 핵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뭐 누로 브레인은 어떨 때 사용하냐? 웨이브는 어떨 때 사용하냐? NST 어떨 때 사용하냐? 파워냅은 어떨 때 사용하냐? 이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객관식인데 객관식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객관식이라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 정도면 객관식은 그냥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것도 한두 개 있어야 돼요. 다 100점 맞으면 곤란해. 왜냐하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전혀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객관식 중에 하나 제가
이거는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겠네. 어, 내가 안 할까 하다가 이것도 나중에,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에이, 제가, 그래서 쫙 뒤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사, 이거는 지금 이거 안 한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도 읽어보면 다 아는 거라서 그 옛날에 설명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음, 여기서 안 나왔네. 안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아,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 교재에 없네요. 제가 교재에 없는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설명은 했어요. 설명은 뭐냐면, 음, 이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니까 그냥 알아듣으면 되겠다. 그, 이제, 우리 예전에 뭐냐면 학습 장애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학습 장애. 그러면 잠깐만 제가 다른 거를, 다른 강의로 하나만 거기 있나 좀 볼게요. 안 나오네. 예. 학습 장애와 관련돼서, 음, 음,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를 많이 늘어나고, 이거는 이제 빠졌는데,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이제 피드백의 역사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한 이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근데 이 누로 피드백의 이 여러 학자들이 계속 이거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에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누로 피드백을 학습 장애랑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학습 장애아들을 봤더니 얘네들이 세타파와 베타파의 비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파 대 베타파의 비율로 학습 장애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타파가 많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타파가 많이 나오면 느림파가 많이 나오니까 얘네가 학습 장애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학습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를 반환한 사람이 뭐를 했냐면 그 이 아이들한테 뉴로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면서 학습 장애를 고친 그 논문들이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게 나오고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 왔었어요. 이 세미나로 1980년부터 쭉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학습 장애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벌써 10점 이상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훈련한 애랑 안 애랑. 그래서 이 얘기인데 여기서 뭐냐? 세타파의 가잉이야. 세타파의 가잉.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뇌파에도 있어요. 뇌파에 어디가 있냐면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근거가 있는 거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저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저기 하나 뽑았죠. 뇌기능 검사. 하나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했었어요. 자, 이거거든요. 뭐냐면 자, 다시 공유를 할게요. 어,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서 얘기했죠. 세타파, 이거는 세타파랑 베타파, SMR로 비교를 했지만, 실제, 원래 조에르바의 그 학습 장애의 이론은, 세타파하고 베타파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타파하고 베타파 비교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요 연령하고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거로만 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타파가 가행으로 나오게 되면 이 각성도가 높으면 나이보다 높으면 얘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요거만 가지고도 학습 장애에 대한 그 이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실제로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애들이 학습 장애를 저희가 걸러내요. 얘는 학습 장애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이게 가행으로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조에르바의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에 관련돼서 누로 피드백에 적용한 실험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냐 그랬을 때 이 학습장애가 있는 애들은 세타파가 이상 가행이고 그 다음에 세타파하고 베타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타파가 가행이야. 이게 가행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세타파하고 베타파를 비교를 했더니 이거 자체가 비율로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타파하고 베타파 비율은 한 2대1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다하게 나온다. 1대1로 나온다. 이거는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MR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에로바의 이론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공인할 때 거기도 조회르바 얘기가 좀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여러분들 100점 거의 다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으시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뭐 전두엽, 촉두엽, 두정엽, 그 다음 변형계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과제에 다 나올 거니까 그거가 요번에 객관식인 게 많아요. 전두엽은 다음에서 전두엽이 하는 거는 골라라. 다음에서 주정엽이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다음에는 뭐 축두엽이 하는 게 뭐냐. 이게 나오니까 그런 거는 뭐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아, 자, 혹시나 여러분들 오실 때 요거 딱 두 개만 가져오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내일 시험 다 끝나요. 두 개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혹시나 또, 나 요거 좀 궁금하다. 하는 사람 빨리 질문하세요. 네, 회장님. 저희 주파수 얘기할 때, 뇌파, 뉴로피드백 세 가지 뭐 뇌파 특징만, 아니, 그러니까 6가지 하여튼 하면서 그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알파파, SMF파, 뭐 베타파 하면서 진동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진동수가 저번에 저희가 시험 봤을 때 나눠줬던 그 프린트하고 여기 있는 다르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네, 써야 달라요. 돼요. 그럼 달래는 써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돼요? 써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 그냥 한 가지 그냥 써도 돼요. 또 안 맞춰도 돼요. 음. 왜냐하면 그게 책마다 다 달라요, 학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요 주파수가 숫자가 틀려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델타파를 세타파 건역으로 쓴다. 이건 틀려요. 근데 뭐 12에서 15까지 쓰고 16에서 18 쓰고 이거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파수별보다 그 내용이 거기에 어떤 역할들을 의식이 어떻게 되나, 세타파는 어딜 나오나 이런 것들을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온 거로 하세요. 그냥. 네, 네. 자, 좋은 질문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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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가 1000억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상절기까지 하면 엄청난데, 그 네트워크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소성이라는 건 그곳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해요. 예. 어,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데, 없어지지만 그 안에 새로운 것들하고 계속 우리가 모든 세포가 다 실합수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소성이라는 건 그쪽에 다른 곳에 내가 연결돼서 그쪽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어느서 내 세포가 죽었어.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 개념이 아니라 다른 쪽이 생겨나는 거죠. 가소성이라는 건.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아주 열심히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좀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 저기 성명에 있는 어머니들 또 우리, 북부에서 진행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내일 또 발표하는 거까지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 공부를 놓치지 마시고, 9월 달쯤에, 11월 달에 이번에 국가공인 트레이너 자격증이 11월 7일인가 본다니까 그 사이에 공부 한 2개월 정도 해서 올해 국가공인까지 한번 따시는 걸 도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 나오시고 내일은 10시에 오세요, 10시. 내일 9시 반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10시에 오셔서 12시까지 발표할 거고요. 1시간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시험 끝나면, 끝나고, 바로, 보니까 이게 쓰는 거 많아서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다음에 마칠 거예요. 내일은 한 2시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수님. 다 끝났어요. 선생님, 근데, 네, 어, 시험 문제는 몇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가 한 3, 제가 알려드릴게요. 객관식이 제가 지금 시험지를 받아왔어요. 우리 내일 시험 보니까. 객관식이 21문제예요. 그리고 주관식이 10문제예요. 네. 주간이 주관식은 10개요? 이렇게, 네, 네. 10문제. 지금 얘기한 거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일 10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일 저기 내일 하여튼 10시에 오시고 발표하고 저기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먼저 보고 발표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뭐가 좋을까요? 시험 먼저 보고 발표하면 그럼 발표가 더 편할까? 대표님, 근데 저는 오전에는 안 되고, 그렇지. 네, 왜냐면 그럴 것 제가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예약대로 네,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 네. 스케줄도 맞춘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내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시험 보는 거. 네. 네, 1시에 시험 봅니다. 네. 그러면 내일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 신경 발달 물질 이건 안 해도 되죠? 신경 전달 물질? 네.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2급에서 했으니까 2급 거 다시 리바이벌 하세요. 궁금한 건 내일 물어보세요. 네, 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네. 선생님, 그럼 2급에서 봤던 거 그 자료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까지 시질 않은데, 사실 이거 지금 정보 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라서 교사들은 한 번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자, 내일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끼리 벌써 다 눈치로 다 하더라고. 자, 내일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